황기식의 국제시장 국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러시아군과 이 우크라이나의 그 공방전 지금 어느 정도 결론이 좀 나아가는 것 같아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철수한 정황이 포착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곧 종전이 되지 않을까? 한 5월쯤에는 종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리면 네. 일단 그 우크라이나는 수도 키이우 탈환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키이우를 포함해서 북부 전선에서는 러시아 군대가 철수하는 정황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예. 북부 전선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수도 그 키이우가 중간에 있지 않고 북쪽 그 위에 있기 때문에 한국 뭐 남한으로 얘기한다면은 원주 정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주 정도 북쪽에 한 중간 정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부분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승기를 잡아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게 이 러시아가 전략을 수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길 수 있는 모든 처음에는 뭐 우크라이나 영토를 다 점령하는 것이 목적이었겠지만 이제 전쟁이 길어지고 하니까 이길 수 있는 지역에 유리한 지역에 전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이미 그런 그 또 정황이 보이는 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돈바스 해방 전쟁이라고 지금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네. 언젠가부터. 그렇다면은 그게 동쪽 지역에 전력을 집중하는 전략 수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소위 그 지금 그래서 지난 주말에는 러시아 군의 플랜 B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플랜 B가 뭐냐 하면은 이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유리하게 작전을 바꾸겠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국경에 인접하고 있는 돈바스가 있는 동부 지역하고 이미 장악하고 있는 크림반도가 있는 남부 지역, 즉 동부 남부 지역에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전략 수정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징후가 많이 보이고 5월 9일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플랜 B에 포함되어 있는 게 날짜가 연동되어 있어요. 5월 9일이 러시아에서는 중요한 날이거든요. 2차 대전에 참여해서 독일로부터 항복 선언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때가 전승 기념일로 하기 때문에 5월 9일 날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도 침공해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5월 9일 날 승리를 선언할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니냐. 그러면은 작전을 바꿔야 되잖아요. 다 점령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돈바스 해방 전쟁이라고 불러야 승리가 선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작전 병역이다 볼 수 있고 또 그 전쟁과 함께 지금 서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동부 전선, 남부 전선에 계속 전쟁이 더 치열해지겠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회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에서 하는 게 아니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지난 주말에도 계속 평화회담을 했습니다. 대표들끼리 5차 회담이거든요. 지금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세 가지 그렇다면 이슈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평화회담도 계속 이제 진정을 시켜야 되니까 일단은 그 우크라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러시아가 침공한 명분이 돈바스 지역에 대한 점령도 있겠지만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니까 너무 불안하고 그걸 스톱시켜야 되기 때문에 침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 못하게 하려면은 앞으로 중립국가로 남아있을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 부분이 계속 남아있고 우크라이나는 좀 국민투표로 결정을 하고 나중에 승인받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러시아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 러시아는 그러면은 어떤 모양새든지 결정을 해주면 군대를 물리겠다는 거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군대가 물러가면은 국민투표든 뭐든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남아있고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영토 문제입니다. 남부 영토는 크림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100% 8년 전에 장악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는 자기들의 영토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전쟁을 통해서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또 전달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크림반도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요구하는 것이 영구적으로 포기하라. 그리고 다시 반환운동 같은 그런 거는 앞으로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 크림반도 둘러싼 논쟁입니다. 그런데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힘차게 움직였거든요. 크림반도 반환운동을 크림 플랫폼이라고 해서 작년에 코로나 시기였는데도 그 크림반도 반환 회의를 하니까 크림 플랫폼을 하니까 작년 8월에 46개국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EU 포함해서요. 러시아 입장에서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이번 전쟁을 계기로 그런 크림 플랫폼 같은 반환 운동은 다시는 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 종전의 첫 번째 조건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동쪽 지역인데 동쪽 지역은 돈바스 지역이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걸 러시아가 병합을 하겠다. 병합을 해서 거기에 친러 공화국을 세울 테니까 이것을 승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아까 말씀드린 중립국화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이 남부 영토하고 동부 영토 문제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남아있는 한두 달 동안 이 지역의 전쟁은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참 여기 보니까 민간인 피해가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던데 말이죠. 예. 사실 뭐 지금 쭉 말했던 무슨 명분 같은 게 이 희생자들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라마단 기간인데 이게 무슬림들한테는 굉장히 큰 뭐 축제이기도 하고 종교 행사인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좀 축제 분위기가 없다고 해요? 맞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이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로 분류되는 국가들만 하더라도 네네. 인구가 20억 가까이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큰 지역이고 큰 인구인데 제일 큰 축제가 4월 한 달 동안 라마단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선지자 무함마드가 코란을 집중적으로 배운 달이거든요. 그 한 달 동안 사실은 금식을 하고 해가 떠 있는 기간 동안 금식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큰 명절이죠. 추석 네네. 명절인데 성스러운 명절이니까 이게 최대 축제로 지내야 되는데 축하 분위기가 없어요. 축제 분위기가 없고 대부분 지역에서 시리아도 그렇고 예멘도 그렇고요.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이라크도 그렇고 축제 분위기가 사라졌습니다. 왜 이런가?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 세계 밀하고 보리 수출의 3분의 1을 넘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걸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 나라들이 중동 지역의 무슬림 국가들입니다. 이걸 수입해서 싸놓고 그 빵을 만들고 국수를 만들어서 대부분 또 내전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죄송한 그렇죠. 얘기지만 내전 지역에 있는 난민들하고 극빈층에게 이게 식량을 배급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요. 이게 라마단 기간 동안에 이 축제 분위기보다는 이 빈곤층하고 난민들의 아사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상당히 지금 우울한 축제 분위기가 나지 않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의 바그다드에 지금 그 발표된 이 식량 가격을 보니까 이 지난달만 하더라도 그 밀가루 한 톤에 390달러였거든요. 밀가루 한 톤에. 그럼 한 48만 원 정도 되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게 630달러로 폭등했습니다. 48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2배 가까이 폭등을 하니까 어떤 기본 식량이 이렇게 가격을 폭등을 하면은 축제 분위기가 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전에 우리 뭐 우루과이 라운드며 뭐 이렇게 할 때 식량 자급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좀 자본시장도 열어야 되고 시장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이런 사태를 볼 때마다 와 식량 자급이라는 게 우리가 쌀을 주식으로 하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한지 그런 생각을 해요. 와 이게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미국 다음 주부터 여권의 남성 여성회 제3의 X성을 표기하는 걸 허락했다고요? 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3월 31일이 사실 지난주가 국제 트랜스젠더의 날이었거든요. 이날에 맞춰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4월 11일부터 여권을 신청할 때 우리 여권 신청할 때 이름 적고 자기 생년월일 적고 그 남성이나 여성 적도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남성 여성을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성. 혹시 당신은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3의 성에 X성에 체크를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제3 X성이 공식적으로 이제 여권에 사용되고 그리고 앞으로 여권뿐만 아니라 더 잘 정착이 되면은 다른 공식적인 서류에도 꼭 이렇게 제3의 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조치거든요. 미국에서 최소 20개 주가 이거와 똑같은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생각들을 달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민주당에서는 대부분 뭐 찬성하는 분위기였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이제 앞으로 올 연말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이 부분 가지고 집중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를 공격하겠다고 예고를 했으니까요. 너무 앞서가는 정책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영어 단어도 이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남성은 he고 여성은 she인데 그 X성은 뭐라고 해야 될 거냐? he하고 she가 아니면은 they라고 한다라고 그것도 있었고 그럼 당신은 미스터입니까? 미스입니까를 적어야 되는데 그럼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MX 믹스라고 이렇게 MX라고 적고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중간 선거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거냐. 저는 저 국제정치학자로서 이거 상당히 궁금하고요. 또 하나 공격거리가 더 있습니다. 뭐 공격거리라고 하긴 그렇지만 공화당한테는 공격거리겠죠. 바로 그 지난주에 마리화나가 합법화됐습니다. 마리화나라는 것은 대마초를 피우기 좋게 담배 형태로 만든 건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미국에서도 불법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마리화나 피우다가 이제 그 벌금 받고 여러 가지 징계 받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지난주에 민주당에서 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예. 앞으로 이걸 합법화시키고 징계 받은 사람들도 전부 다 이걸 다 사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절차는 이제 또 다시 상원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지만 상원은 50대 50이거든요. 예. 과연 이게 통과될지를 봐야 되고 이 부분도 바로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을 너무 앞서간다고 공격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예. 아니 이 제3의 성 표기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다를 수 있는지 갑자기 궁금한 게 여권에 남성 여성이 꼭 필요한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 그런 걸 꼭 표기해야 되나? 자 그다음에 이제 카타르 월드컵 조추첨이 완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뭐 포르투갈, 가나, 우루과이 이렇게 속해 있던데 지금 B조가 최고 화제라고 해. B조 참 B조가 왜 화제냐 생각하실 겁니다. 예. 그 미국하고 이란이 한 조에 배치돼서 그렇습니다. 예, 미국하고 이란하고 또 다른 조에 배치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란에서는요. 미국이 경제 제재를 상당히 좀 오랫동안 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경제가 다 무너지고 일반 시민들이 받는 고통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했으니 경제 제재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핵무기 개발보다 미국이 주는 경제 제재가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예, 핵 협정을 해놓고 갑자기 그걸 파기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많이 안 좋죠, 감정이. 그래서 반미 감정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같은 조에 이제 배정이 되니까. 그렇죠. 이란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월드컵 이 경기에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사항전 태세를 갖추는데 이란 쪽에서 SNS를 보면은 이번 월드컵은 이기거나 지른다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기거나 순교한다. 아이고. 그중 둘 중 하나다라 그러고. 예. 그리고 경기를 거칠게 하다가 다친 선수 죄송합니다. 예. 다친 선수는 유공자로 대우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전쟁 나가는 거네요, 있거든요. 그죠? 예, 아이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 그러면 이게 한 조에 4개의 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머지 두 팀도 궁금하실 텐데 나머지 한 팀은 정해졌습니다. 잉글랜드입니다. 예. 잉글랜드는 이란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맹방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잉글랜드하고 붙는 것도 거의 미국하고 경제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나머지 한 조는 아직 안 정해졌거든요. 플레이오프를 펼쳐야 되는데 플레이오프 하는 국가가 3개 국가가 스코틀랜드, 웨일즈, 그 잉글랜드하고 같이 영국에 있는 한 지역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고 나머지 한 나라는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러면 이게 참 B조에 하필 이 화제성 있는 국가들이 다 거기에 배치되어 있어요. 아이고 참 이게 서로 이기려고 뭐 특히나 이란은 미국과 영국, 잉글랜드 그리고 스코틀랜드랑 잉글랜드 또 감정 별로 안 좋잖아요. 웨일즈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아 참 한국은 일단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 H조입니다. 그죠? 마지막 소식 중국하고 지난해 이제 외국 기업 투자 유치 역대 최대 406조 원을 기록했다. 32% 급증했다고요? 저는 이 수치도 상당히 놀랍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시기였고 또 미국이 외국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들 미국으로 다 돌아오라. 소위 그 리쇼어링, 리턴하라라는 그런 지원 많이 해주겠다고 하는 정책 속에서도 그러면 중국으로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늘었죠.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해 동안 3,340억 달러니까 406조 원이거든요. 그 지난해에 비해서 32%나 급증했습니다. 이게 분명히 기록적인 선방이면서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세계 해외 직접 투자, 세계 자본들 투자의 5분의 1입니다. 5분의 1을 중국에서 혼자 유치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코로나 통제가 작년에 빨랐고 경제 회복도 성공했고 그리고 해외 기업들 유치하는 조건들을 상당히 개선을 했습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중국도 더 심했었는데 이 부분은 해외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를 못한다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소위 그 네거티브 리스트였는데 그걸 다 줄여버렸습니다. 상당히 그런 이유가 있고요. 미국 기업 앞으로 70% 생산
중국 만족한다 안 옮기겠다 얘기했고 유럽 기업은 90%가 그대로 중국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야, 이런 거 이제 미국에서 들으면은 정말 분통이 터질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우한에서 그 코로나19 발환했다라고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 와중에 또 코로나19 극복했다 하고 이렇게 경제까지 호황을 누렸으니 말이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였습니다. 예, 지금 길거리에 보면 부산 곳곳에 지금 봄꽃, 벚꽃 비롯해가지고 지금 꽃이 많은